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확실히 조금 풀렸습니다. 네,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는 또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는지 뉴스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죠. 오늘 일면과 3면에는요, 반도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발 훈풍에 D램값 반등 기대. 네, 아직 반등한 건 아니고 기대죠. 병주고 약주는 차이나칩. 예. 자, 이제 제목에서 잘 압축이 돼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이제 최근 삼성전자가 올 들어서 꾸준히 반등을 하고 있는 것과도 어느 면에서는 궤를 같이 하는 또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참 고전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범용 쪽, 즉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계속 중국의 추격에 좀 밀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뭐 실제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고요. 뭐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 뭐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이제 HBM 뭐 3 초반 단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장비 수출 못하게 하고 기술 수출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 같은 데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HBM은 SK하이닉스에 확 밀려 있고 범용 반도체는 중국한테 밀리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을 작년에 보냈던 거고 올 들어서 이제 2월부터 좀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건데 삼성전자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근데 아직 디램이나 낸드나 반등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작년 11월 정도부터 11월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한 20% 정도 작년 7월 고점 대비해서 한 20% 떨어졌다가 11월부터 좀 12월, 1월까지 좀 나온 통계를 보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정체죠. 더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저게 일단 현재 좀 의미가 있게 좀 보는 거고요. 그러면 정체가 된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밑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국발 훈풍 제목에서 보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작년 말부터 적극적인 굉장히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찐 내수 부양 정책은 이번 3월 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이미 기본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환신 정책, 즉 옛날 거를 이제 새 걸로 갈아타는 요 이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내수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에서 가전, 뭐 휴대폰이나 뭐 각종 가전이나 등등등에서 이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중국 거 외에도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제 우리 수출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요, 중국에 수요가 늘어날 거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니 당연히 단가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딱 작년 봄 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가격 오르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딱히 오르진 않았습니다. 많이 SK하이닉스는 주가 급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국발 훈풍에 이제 국내 반도체 업계들이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3월에 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의 내수 부양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나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미국의 대중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4월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25% 관세가 좀 미국에서 부과가 될 예정이죠. 이것도 역시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좀 봅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작년에 워낙 좀 부침을 겪었고 특히 하반기에 워낙 어려웠고 올 1월을 거의 바닥권으로 해서 2월부터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어떤 그거를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얘기는 오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학개미가 올 들어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이제 결과를 이데일리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표를 한번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좀 테슬라가 1위죠. 그다음에 2위도 테슬라 쪽입니다. 테슬라 이제 2배 레버리지 이제 ETF 상품이고 세 번째 템퍼스 AI 좀 낯설죠. 이 회사가 요즘 아주 난립니다. 이 회사가 3위.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ETF 레버리지가 이제 4위. 그다음에 알파벳 5위. 6위가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이 회사도 AI 의료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뭐 $900만 현저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6위권에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테슬라 역시 여전히 국내 서학개미들이 최애하는 종목을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 그런 건데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팔고 템퍼스를 샀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 이제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아마 이제 실적이 나올 거 확인이 될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뭐 한 420억 달러 매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300억 달러 얘기했던 게 2분기 때 기억이 나네요. 그때에 비하면 참 엄청나게 증가를 했지만 이 탄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800억 달러에 달하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뭐 취소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면서 오늘 나스닥도 급락을 했었는데 뭔가 이런 흐름들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된다 그러면 역시 엔비디아에 대한 이 AI 이 반도체 칩에 대한 이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가 탄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텔퍼스 AI라는 이 회사는 AI 관련된 그 의료용 그 진단 이런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뜨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하나는 이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그다음에 의료용 챗GPT를 별도로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낸시 펠로시라고 되게 아주 세련된 느낌의 그 미 하원 의장 여성 미 하원 의장이었던 분이죠. 지금은 이제 물러났습니다만. 이 양반이 사실 미국에서 굉장한 투자 고수인데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이제 투자계에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군요. 어쨌든 뭐가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양반이 투자했던 회사들이 다 대박이 나고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또 이 양반 수익률이 뭐 연 30% 이상을 뭐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웬만한 투자 그룹급의 좀 그런 투자 수익을 내는 분인데 이분이 샀다. 이분이 이 템퍼스 AI의 콜옵션을 샀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가 오를 걸 대비해서 샀다.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템퍼스 AI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팔란티어처럼 하나의 유행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AI 소프트웨어 쪽이다라는 거. 저 밑에 있었던 이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도 역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 이쪽에 확실히 좀 무게중심이 가고 있고 우리 서학개미들도 이쪽으로 상당히 무게를 옮아 가고 있다. 이게 엔비디아는 팔고 템퍼스 AI를 샀다라는 데서 이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뀔 수 있죠. 계속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양하게 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명확하게 좀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연기금 얘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36일 연속 연기금 국내 주식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들에서 연기금들 뭐 사나 봤더니 이 수출주들, 반도체주, 2차 전지 등 수출주를 많이 사고 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좀 내용을 보니까 2월 들어서 표가 아마 나올 텐데요.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였고 나오죠. 4,600억대. 2위 LG엔솔, 3위 SK하이닉스, 4위가 현대건설, 5위 삼성바이오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위, 2위, 3위까지 뭐 삼성바이오로스도 이제 수출이라고 봐야 되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4회사가 이제 역시 수출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현대건설도 여기 수출주라고 뭐 굳이 할 수가 있는 게요. 이렇게 연기금이 많이 산 이유가 이 사우디에서 5천억이 넘는 그런 수주를 따낸 거 이게 뭐 달러로 받으니 결국 수출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서 이렇게 수출주들이 지금 연기금이 좀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를 여는데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일단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되면 환율 어쨌든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환율이 강세를 혹시라도 이제 보인다면 그런 뭐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MS 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좀 줄인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또 이제 대부분 또 투자를 또 많이들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머스크의 XAI가 그록 3라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AI 투자에 대한 모멘텀도 요즘 살아있다. 이런 부분도 좀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요. 어쨌든 연기금이 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죠. 아무래도 좀 그 국내 비중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 1월, 2월까지 우리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오래간만에 연기금이 톡톡히 하고 있다. 이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요 3일 연속 요즘에 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다가 좀 떨어지니까 또 좀 이제 좀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삼성전자 이게 최근 5일짜리 이제 차트인데요. 이틀 오르고 3일 연속 떨어지고는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57,000원대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3일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또 사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외국인이 지금 이달 들어서 654억을 순매수하고 있고 어제 127억, 어제 1.5% 떨어졌는데 127억도 역시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50.04%, 턱걸이죠. 작년 7월 한참 좋을 때 57%까지 갔던 걸 생각하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외국인이 줄어든 게 한 7%포인트니까 사실 엄청난 규모긴 합니다만 과연 이제 이 부분이 채워질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난자리, 그러니까 비어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빈자리를 결국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이 레거시 쪽의 단가 인상 뭐 이런 부분들 또 수요 증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 자사주 소각 매입 뭐 이런 어떤 주저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HMM이라든가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렸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해소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얼마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홍보성 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